자, 한번 시험 해보자. 일단 이 영종고 시험지는 다시 한번 총평하자면 좀 준비를 좀 더 타이트하게 했다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딱 세봤거든요. 어제 받은 다음에 세보니까 한 3문제 정도 빼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프린트라든가 혹은 프린트에 없는 문제지만 그냥 이 정도는 풀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드리는 게 한 3개 빼고 다 됐어요. 근데 놀라운 건 그 3문제도 제가 그 3개 좀 중점으로 설명해 볼 건데 그 3개도 들어보시면 똑같은 말이에요. 제가 좋아하는 말, 따라갈 수 있는. 근데 이제 이번에 준성이가 시험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막 작년부터 따라간다 이 말 좋아하는 거 아니죠?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풀 때 약간 내비게이션 찍으면 길 따라갈 줄 알잖아. 부모님이 놀러 가도 되게 잘 가잖아. 새로운 거 가도. 딱 그런 느낌이 나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의 마음가짐이 그럼 따라간다라는 마음으로 간단 말이야. 그러니까 너가 그거를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훈련은요 절대로 제 말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이번 기회에 깨닫기 바래요. 그 훈련이 돼 있으면요 이 과목만큼 되게 재밌고 좀 한편으로 쉬운 과목도 없다고 난 봐요. 개인적으로는. 자 한번 같이 볼게요. 자 일단은 그 제가 드린 거 보시면 되고요. 뭐 한번 쭉 말해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굳이 말하면 일단 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. 저희가 역시나 마더통이라던가 이런 모의고사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. 이런 유형이. 그리고 이 문제는 아시겠지만 어떤 규칙 같은 게 존재할 거다라는 거야. 그거를 빨리 파악하는 게 신경인 거고. 그리고 어쩌면 잠깐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문제는 그러니까 완벽히 똑같은 거 그냥 안 풀 거야. 그러니까 똑같은 게 있다 정도 말하고 이런 거는 그래서 살짝 한번 건드려 볼게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쳤을 때 너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복소수에서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유리한 거 아시죠? 이런 거 이제 하나씩 다 고민해봐야 돼요. 이게 뭔지.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i, 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, 얘 계산하시면 i, 얘 계산하시면 1 나오거든요.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상 이런 더하기 문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4개를 보통 잘라서 나와요. 이 4개를 더하시면 합이 0이 나오잖아요. 0이 나와요. 이 계산해보면요. 0이 나오는데 이번 문제는 합이 1인 게 필요해요. 근데 너가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 앞에를 다시 한번 쭉 보시면요. 딱 여기까지 짜는 게 합 1이에요. 그럼 이제 그 다음에도 상상돼? 굳이 말하자면 이게 지금 3번째라고 볼게요. 3번째. 3번째일 때 합이 1이라면서 그 다음에 몇 번째일 때 합이 1인 줄 아세요? 7번째로 가면 합이 1이다. 왜? 4개가 되면 합이 0이기 때문에 4개가 나오는 순간 리셋이 돼요. 그 다음 3번째니까 어쩌면 이런 식으로 더하기 4, 더하기 4, 더하기 4로 간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11번째. 그 다음에는 뭐 15번째.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. 근데 이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2자리 자연수 n이라고 있잖아. 지금 참고로 쓰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n에 관한 설명이거든. 이게 다 n이야, n. n이 3일 때, n이 7일 때, n이 11일 때 다 n에 관한 얘기예요.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n은 얼마인지 혹시 그건 아시나요? 사실 이 문제는 그걸 찾는 것도 실력이에요. 그럼 마지막에 누구까지 가야 될까? 그러니까 단순히 노가다 하기에는 양이 많거든요. 이거 어때요? 이런 아이디어. 3번째 다음이 4번째죠. 사실 3이라는 숫자는 4에서 1을 뺀 거예요. 사실 얘는 뭐에서 1 뺀 거예요? 8에서 1 뺀 거예요. 얘는 12에서 1 뺀 거고 얘는 16에서 1 뺀 거예요. 그럼 너가 이거를 찾기 어려우면요 뭐를 찾는 것이냐면 4의 배수를 찾는 건 쉬워요. 그럼 4의 배수인데 100이라는 수 100이라는 수가 4의 배수 맞나요? 그럼 이거 바로 앞에 1 뺀 게 얼마야? 1 뺀 게 얼마죠? 99잖아. 즉 이제 99번째까지다 라고 해서 이 문제의 마무리는
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총 몇 개인지를 세면 끝난다라는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. 흐름 자체는. 지금 딱 대화 나눠서 너가 이제 사실 이런 스킬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? 사실 이런 것도 그동안 잘 따라왔다는 가정하에 뭐 복소수 문제 풀면 이런 거 많이 하게 되거든요. 제가 항상 예쁜 뭐 4의 개수만 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이런 것도 셀 줄 알아야 돼요. 사실 아무튼 이번 페이지는 4번 정도 살짝. 근데 병평고가 참 골 때리는 게 이런 문제가 4번에 나와있어요. 다른 학교는 좀 과정 같은 거 한 7, 8번쯤부터 나오는데 여기는 한 4번부터 나와요. 그리고 자 5번 문제는 제가 오늘 수업 자리 다 확인하고 들어왔어요. 5번 문제는 학교 그 수업 자리에 똑같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다음 문제 나옵니다. 6번 문제.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똑같은 거는 제가 못 봤거든요. 근데 이거 제가 그 전날인가 한번 이 얘기를 한 적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친구한테. 제가 마라톤 가서 봐라 했던 거 기억나시나? 사실 이 문제는요. 여기 있는 요 조건 보이세요? 요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이 조건 저희한테 지금 뭐 주겠다는 건 줄 아세요? A가 양수고 B가 음수라는 부호 주겠다는 거죠. 그리고 자 이제 이 부호 가지고 이거를 쭉 간단히 하세요.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. 하나씩 볼게요. 얘는 얘죠. 얘는 얘고요. 자, 얘 할게요. 자, 얘 우리가 요거 기억나? 곱하기 할 때 예외 상황이 한 번 있어요. 언제 예외야? 뭐라고요? 곱할 때 예외 상황이 있잖아. 둘 다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바뀌어요. 지금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준성이는 기말 준비할 때부터는 좀 너는 내가 저도 좀 피드를 많이 했거든요. 너는 그러니까 개념을 더 확실히 해야 돼. 개념이 약해요. 그러니까 개념이 약하니까 꺼내 쓰고 싶도 못 꺼내잖아. 지금 머리에 든 게 있어. 표현이 미안해요. 근데 든 게 없잖아. 지금 든 게 있어야 꺼냈을 거 아니야. 내가 언제든 간에. 근데 그게 없다는 게 좀 티가 난다고 대화해보면요. 사실 둘 다 이 내용 모르시나요? 둘 다 음수일 때. 둘 다 음수일 때는 두 개를 곱할 때 이게 생긴다라는 거예요. 근데 얘는 지금 한 개는 양수, 한 개는 음수기 때문에 그냥 합치면 되는 거예요. 이거 안 생겨요.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겠죠. 얘도 사실은 얘는 아니다. 얘는 지금 B가 음수잖아.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이거 합칠 때는 이게 생겨야 돼요.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쓰자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.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얘를 지워지고요. 그 다음에 얘네들 똑같네요. 얘네들 합쳐볼게요. 자, 이렇게 되는데 요거 중상 문제입니다. 9b의 제곱은 같은 말인데 3b의 제곱 맞나요? 얘 지금 부호가 뭐라고 했죠? 자,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.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 문제의 정답은 6b다.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. 사실 이 문제는 그래요. 처음 봤지만 처음 봐도 풀 줄 알아야 돼요. 이 정도면. 저도 처음 봤잖아. 그냥 푸는 거야. 이런 게 따라가는 건데 다시 말할까? 너가 못 따라가는 이유. 기본기가 너무 약해요. 그러니까 기본기가 약하면 안 돼.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문제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7번. 사실 오히려 이번 시험 문제가 앞부분에는 약간 이렇게 조금 그 다음에 새로운 척하는 문제가 몇 개 있어요. 알죠? 뒤에 가면 다 봤던 거예요. 똑같은 거 또 나온단 말이에요. 숫자 바뀌어가지고. 그러니까 그래서 좀 모르겠어. 이번에도 이랬단 말은 뭐 기말 때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너가 준비를 조금만 더 잘하면 충분히 생산이 있지 않나. 오히려 저는 좀 많이 쌤들이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. 원래랑 다르게. 자, 이 문제는 근데 얘는 사실 틀렸으면 얘가 좀 그래도 좀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 게 좀 오랜만에 나왔어. 혹시 이 내용 기억나? 저희 방학 교재에서 다룬 적 있어요. 그 부호 관련 내용인데 실근의 부호. 지금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뭐래요? 그러니까 한 개가 예를 들어서 한 개가 양수면 한 개가 음수예요. 그 말이거든요.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지. 우리가 이 관련 문제 중에서 둘 다 양수, 둘 다 음수 그런 문제도 있어요. 보통 이 세 개가 한 세트 문제예요. 둘 다 양수, 둘 다 음수, 그 반대인 거.
이게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근계수 관련 좀 응용을 하거든요. 특히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요. 질문.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두 분의 곱이 뭐라는 얘기인 줄 아세요? 요렇게 식으세요. 이 문제는요. 부호가 반대란 말은 곱한 게 음수라는 얘기잖아. 자, 두 분의 곱, 근계수 공식 이용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아세요? 해서 얘를 푸시면 정답이 나온다. 그런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풀이는 간단한데 얘는 너가 글쎄 마더텅에 이게 안 나오나? 혹시 하민아 그 마더텅에 그 문제 나와? 그 실근에 부호 주는 문제 나오나? 부호가 둘 다 양수다, 음수다 뭐 이런 문제. 근데 안 나올 수가 있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. 이거 원래 사실인데 공식 교과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교과서에 아마 이거 없지 않나? 제가 보겠을 때 없어요. 근데 너네 학교가 딱 이래요. 그러니까 너네 학교는 알지? 프린트에 그런 게 막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. 얼마 전에 질문한 근의 분리라던가 그런 게 이제 프린트에 나왔잖아. 그럼 낼 수 있는 거야. 근데 제가 확인하니까 얘는 프린트가 없던데요. 혹시 이걸 제가 혹시 다룬 적 있나 학교에서? 너가 수업 들었으니까. 좀 이런 거 좀,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는 야 너네 근계수 할 줄 알잖아 이런 말 할 말 없긴 한데 근데 이건 사실 좀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얘는 좀 틀려도 너가 준비를 그러니까 복습을 좀 이렇게 예전 거도 이렇게 안 했다면 좀 못 풀 수 있는 문제긴 해. 오히려 좀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. 7번 문제 근계수 관련 문제 나왔습니다. 풀이는 이거 다 해요. 자,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알죠? 학교 수업 자료 똑같이 있고요. 9번 문제도 학교 수업 자료 똑같이 있습니다. 그리고 10번 문제가 10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것도 있잖아. 들어보시면 이거 끝까지 풀진 않을 건데요. 들어보시면 너가 근데 제 기억에 준성이가 몇 번 질문했었고 계속 약했던 기억이 나요. 얘가 일단 우리 모양을 알고 있죠. 이거 무슨 모양이죠? 위로 블록이야. 심지어 감사하게도 이 친구 꼭지점은 저희 알고 있어요. 암산할게요. 자, 얘 꼭 이게 플러스 하나 안 돼. 저희가 꼭지점은 대충 알고 있어요. x값 얼마예요? 얼마? 여기 마이너스 2잖아. 그쵸? 근데 이 문제가 재밌는 게 뒤에 보시면 여기 가위 보여? 가위 안에 K가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역시나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자를지 몰라요 라는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이 K가 뭐냐에 따라서 느낌과 크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. 이 문제가. 첫 번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를 때, 두 번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를 때, 저런 느낌으로, 세 번째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를 때 만나요. 그러니까 세 가지를 나누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왜냐면 밑에 있는 이거를 써야 되는데 이게 어디를 자르냐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야. 근데 내 기억 속에 너는 이런 문제 마더텅에 되게 많이 나와요. 되게 많이 나오는 고난도 문제인데 그거를 연습을 충분히 했었니? 그럼 너는 이 문제를 풀 자격이 사실 없어요. 좀 죄송한 표현인데 자격이 없어요. 혹은 너가 이 문제 혹시 시험 때가 바로 넘어가셨어요? 또 해봤어? 그러면 안 돼.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. 얘들아 이거는 다른 친구 마찬가지인 데 있잖아. 너네 어줍잖게 시험 당일에 막 아까워서 막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야. 너네가 사실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이해돼?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왜 평상시는 안 하고 그 시험 때 그걸 하냐고 내 말은.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. 그러니까 좀 생각을 잘해 친구야. 생각을 잘하세요.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야. 다시 너가 기본기가 약한 상태인데 그 문제를 붙잡아봤자 물론 풀 수도 있겠죠. 근데 아직 이거 10번밖에 안 됐다고. 얘야 뒤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냐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이즈도 솔직히 다 이어지는 거야. 그런 사이즈를 못 내는 것도 내 생각에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. 사이즈를 잘 내는 친구도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면 사이즈가 나와요. 내가 풀 수 있겠다. 이 사이즈가 나오는데 그 사이즈도 못 내는 거야. 다시 아무튼 이 문제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요. 세 가지로 분류해서
각각에서 최대 최소, 그러니까 분류를 해줘야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. 해서 해보시면 이 문제는 뒤에 읽어보시면 모든이라고 써있잖아.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. 이 중에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그 얘기는 다 안 해줄 거예요. 해봐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해보니까 여기 가운데 파란색은 안 돼요. 파란색은 안 되는 곳이고 여기랑 여기서 이제 K 값들이 나와요. 해보면 뭐 그런 식으로 끝내는 문제가 이 문제로 나왔습니다. 다시 아무튼 이 문제의 교훈은 좀 사이즈를 내세요. 제발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어가지고 안 돼. 안 되는 건 안 돼. 아시겠죠? 다음 장. 11번 문제는 학교 프린트에 있습니다. 학교 프린트에 있습니다. 혹시 아시나요? 모의고사 모의고사 때 있는 문제고 12번도 놀랍게도 학교 프린트에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알기로 11번 오른쪽에 13번도 학교 프린트에 있어요. 그리고 마저 통일되어 있고 사실 다 있어요. 다 있다는 거지. 근데 내가 채점을 아직 안 해봤거든? 근데 뭐 꼭 해봐야 알아. 점점 풀이가 없었는데 별로. 편집하기 오히려 쉬웠어요. 뭐 있어야 편집을. 뭐 없는데 그냥 딸깍딸깍 그냥 다 지웠거든. 그러니까 안 봐도 보여요. 다음 장. 일단 먼저 말할까? 15번이랑 16번도 학교 프린트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? 이게 숫자라든가 식만 조금 바뀌었는데 별 자체는 똑같아요. 얘네 중에. 근데 여기 있는 14번. 이게 약간 일단은 없더라고요. 일단 좀 못 본 것 같은데,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번에 이게 뒤에 없는 문제가 한 3개가 있거든. 근데 숫자 할만해. 생각보다. 오히려 없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듣기로 뭐 100점 되더라고요. 근데 100점이 막 와 원래 평상시 같으면 0.5, 100점 와 정말 잘한다는데 이번에 제가 이해를 했어요. 왜냐면 없는 것도 좀 선생님이 이해를 했어요.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정도로. 들어봐. 얘는 뭐 밑에 보니까 뭐 써있긴 하더만 대충 뭐 이렇게 뭐 판별식 같은 거. 근데 얘는 일단 문제 조건 중에서 얘를 체크해야 돼. 마이너스 20으로 이니까 정수가 총 41개입니다. 이 중에서 뽑을 거고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. 중복도 가능해요. 1, 1도 가능하다고요. 뽑을 건데 자,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게 몇 쌍 있냐 그런 문제입니다. 자, 가부터 볼까요? 자, 간이 중근이니까 판별식 이 0인 거죠. 암산할게 2항까지 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조건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죠. 암산할게요. 자, 이게 돼야 됩니다.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몇 쌍이냐는 거야. 저희 이번 기반 시험 범위가 경우의 수거든요. 그때 했던 전략. 참고로 경우의 수는 중국도 배워요. 처음은 아니야. 자, 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라면 이것부터 할 것 같아요. 얘는 등식이니까 딱 떨어진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돼서 여기서 쫙 구한 다음에 이걸로 걸러내야 돼요. 그 역할인 거야. 역할 자체는요. 바로 갑니다. 그럼 이거 되는 거 한번 쭉 써보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. 몇 개 해보면 일단은 n이 1일 때 m 값이 2 요렇게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요 n이 1일 때 m 값이 뿔말이 되는 거 아세요? 이거를 따로 써야되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.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얘는 지금 2,1과 마이너스 2,1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제곱이잖아. 제곱이 나오도록 하는 n을 먼저 잡아주고 m을 세는 전략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. 또 해볼까? n 자리에다가 얼마 넣으면 또 제곱돼요? 2 안 되죠? 3 안 돼, 4. 자, n 값이 4일 때 m 값 뭐? 뿔만 4. 자, 요거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마이너스도 가능해요. 자, 그 다음에 n 값이 5, 6, 7, 8, 9. 자, n 값이 9일 때 m 값 뿔만 6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계속 가는 거예요, 일단은. 여기서 모든 경우를 세라고, 일단은요. 그 다음에 n 값이 16일 때인가? 이게 규칙이 보이네. 1의 제곱, 2의 제곱, 3의 제곱, 4의 제곱이니까 16. 뿔만 8. 그 다음에 끝입니다.
그 다음 수가 25인데요. 20까지입니다. 이 중에서. 그리고 말했지만 오른쪽에 음의 정수는 안 돼요. 요 자리에 마이너스 1 같은 건 안 돼요. 왜 안 되냐면 여기가 음수가 나오니까 제곱했을 때 음수 낼 수가 없어요. 여기 지금 총 8개 있는 거 보여? 8개. 자, 이 8개 중에서 한번 찾아볼게요. 뭐를? 요게 되는 거. 자, 요거 되는 거 한번 체크합니다. 자, n이 1일 때, 요거는 그럼 플러스가 안 되겠네.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. 플러스 버립니다. 여기 마이너스밖에 안 돼요. 여기가 되려면. 여기는 n이 4일 때 16이니까 여기는 얘도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? n이 9일 때 둘 다 돼요. 16일 때 둘 다 돼요. 이렇게. 뭐 빼먹은 거 있나? 일단 이런 느낌? 그럼 이거 몇 개 나오죠? 6개 같은데? 둘, 넷, 다섯, 6개. 아, 설마 또 4개나 말하는 거야? 꿀만 2개씩 있는데?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정도는요, 저 되게 쉽다고 봐야 돼요. 그냥 이 정도면 뭐 어렵나? 이거 쌤에 이거 갖고 쭉 센 다음에 이걸로 걸어내면 되겠구나. 그러니까 처음만 알겠다, 처음만.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문제 특징이 뭐냐면,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어렵더라고요. 저는 이런 문제 그냥 한 번도 바꾸는 거예요. 따로 뭐, 가감 없이. 그러니까 너도 풀 수 있다는 거야. 근데 모르겠어요. 그 정도인가. 자, 아무튼 나머지 두 문제는 똑같아요. 그건 원래 다 맞았어요. 그리고 다음 장이 19번도 제가 이거는 마더통 때부터 몇 번이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학교 프린트 있긴 해요. 똑같이. 근데 너 이것도 사실 고민 진작에 안 해봤죠? 제가 이거 마더통 할 때 이거 설명만 한 20분 동안 20분 동안. 그때 너는 글쎄요. 그때 뭐 빠졌으면 영상을 봤을 거고 아니면 뭐 왔었으면 했다고 했는데 너는 뭐 내 기억에 안 들었던 것 같아. 이거 들리면 없더라고. 너는 나온다니까. 그러니까 너는 좀 반성을 해야 돼 사실. 진짜. 이건 뭐 고등학생인지 아니 중학생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너 고등학생이야. 대학 안 갈 거야. 20번. 마지막 문제입니다. 이거 지금 원수령도 없네. 얼마나 좋은 상황이었어. 이 문제는 처음 보는데요. 이게 어렵지 않아요. 생각보다. 왜냐면 너네 학교에서 너 근계수 3차 근계수 배웠지? 병정과 안 알려줬을 리가 없어요. 3차 근계수면 돼요. 얘 지금 오른쪽에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써 있잖아. 같은 거거든요. 그럼 얘 지금 근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. 근이 자, 얘 중근입니다. 알파 2개에다가 베타 하나예요. 그럼 너가 얘를요. 물론 이 문제는 풀이가 한 가지는 아닌 게 얘를 전개해서 개수계도 가능해요. 오래 걸려요. 차라리 저라면 이 세 개 가지고 근계수 공식을 쭉 쓸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세근의 합. 자, 세근의 합을요, 근계수로 이용하시면 14가 나옵니다. 두 번째는요, 세근의 곱. 세 개 곱한 거를요, 근계수 한번 이용해 보시면, 세근의 곱이 아니구나. 둘 한번 해보면, 둘 해보면 얘인데 해보시면 그냥 이게 똑같이 나와서 그냥 할 말이 없어요. 세 번째는 세근의 곱. 세 개 한번 곱한 게 이건데 얘를 근계수로 구하시면 n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이제 만들어져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에요. 근데 이번 문제가 아까 방금 전에 풀고 왔던 경우의 수랑 좀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. 왜? 맨 위에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? 이거 보이셔요? 알파, 베타, n이 자연수거든요. 매기야에. 이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이 조건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. 왜? 자연수인데 이거를 만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. 다시 아까 경우의 수랑 유사한 문제입니다. 어떻게 쓴다고? 알파, 콤마, 베타라고 쓰고 요거 한번 쭉 녹아내보자는 거예요. 갑니다. 알파가 1일 때 베타가 12죠. 다시 알파가 2일 때 베타가 10이고요. 알파가 3일 때 베타가 8이고요. 알파가 4일 때 베타가 6이고요. 칸이 없네. 이거 근데 칸을 좀 쭉 쓰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옮길게요.
다시. 자, 알파가 5일 때 베타가 4고, 알파가 6일 때 베타가 2다. 총 6개밖에 없습니다. 6개밖에 없다는 거야. 그리고 자, 밑에 보시면 이 조건 보이세요? 이 조건까지 이용하시면 너가 이어서 뭐도 구할 수 있냐면 n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. 왜 여기다가 대입하면 n값 나오잖아. 그럼 n값도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. 그리고 이 6개 중에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건 이거라고요. 이거 3개를 다 더했을 때 뭔가가 나올 거잖아. 이 중에서 제일 큰 거를 알아와라 그 말인 거잖아. 그럼 큰 거가 하나 있으면 그 라인을 딱 잡으면 그냥 알파, 베타에 다 튀어나오는 거야. 그럼 이 문제 끝. 요 자리에 알파 대입해서 있는 상태야. 이게 뭐야? 혹시 지금 제가 하는 템포를 못 따라온 뭐가 이해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인 거야. 왜냐면 그냥 이런 의식의 흐름을 연습 안 한다는 얘기잖아. 지금 죄송한데 날로먹을 사가면 안 돼. 세상에 문자가 어딨냐? 여러분들 문자는 없어요. 자, 정리해보고 제가 그러면 잠깐 이제 여기 서영고 이어서 설명할 동안 너 거기에다가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봐. 네 시험장 나오시고요. 그리고 서영고 시험지는 금방 끝날 거라 끝나면 오늘은 말했지만 두 친구 좀 간단하게 상담하면서 좀 수업 스케줄 얘기 좀 하고 좀 일찍 마무리할게 여러분들은.